타이거 비어를 배치를 해서 밥집인가 술집인가 헷갈리게 좀 배치를, 가볍게 맥주만 마시러 올라왔는데 쌀국수 비어도 맥주만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수입 생맥주 브랜드들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저희가 술을 많이 팔다 보니까 마이 퍼스트 타이푸드거든요. 여기는 지금 리틀방콕 공덕 경의선 숲길점이고요. 브랜딩 회사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회사 리틀방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 중에서 최근에 했고 좀 의미 있는 공간 구성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의선 숲길이라 그래가지고 공덕역에서부터 연남동까지 한 6.8km인가 8km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선형 공원이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인구들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아졌고 상가들도 엄청 많아졌고 경쟁자가 많아진 상권인데, 이 근처에서 좀 더 좋은 가게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근처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평균 임대차 조건들이 12평에 뭐 5천에 350, 60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흙 속의 진주를 찾아서 우리가 업사이클링 하자, 아주 오래된 주점이 있었어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파전 하나 골뱅이 무침에 하루 종일 카스 생맥주 마시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가 바로 머릿속에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과감하게 우리 점주랑 얘기를 해서 여기가 지금 이 사람들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바꿔보자, 그리고 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래 라고 설명을 했고, 점주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많이 동의를 해줘서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다 벚꽃나무고, 봄이 되면 벚꽃 시즌 됐을 때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미어 터지고요. 여름에는 초록색 풀로 가득 차고, 가을에는 단풍, 한겨울에는 또 눈이 오고, 아주 추울 때 겨울 말고는 사실 유동인구 자체로는 어마어마한 상권입니다. 전면에는 일단 리틀방콕 간판도 배치했지만 타이거 비어를 배치를 해서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집인가 술집인가 헷갈리게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가볍게 맥주만 마시러 올라왔는데 쌀국수 비어도 맥주만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저녁에도 늦게까지 매출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밥집들이 저녁 시간 매출이 안 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고난 입지라던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건 좀 더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쪽 공원 쪽에서 보면은 이게 1층이고요. 지인로 쪽에서 보면 2층인 건물인데, 그래서 월세라던가 임차 조건도 싸게 얻었고요. 방콕에 놀러 가시면 카오산로드 입구 앞에 보면 사인물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착안해서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광기도 달고, 이제 좀 스케일도 사람이 섰을 때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좀 위로 긴 스케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여기서 많이 찍어주고 계시고요. 예산이 한정적일 땐 이런 저렴한 프렉스 간판도 디자인만 잘 짜면 외벽을 굳이 많이 보수하지 않고서도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좀 어둡게 돼 있고요. 웨이팅 안내문이라던가 웨이팅석 만들어놨고, 입구에서 술을 일부러 안 보이는데 둔 게 아니고 수입 맥주 색깔별로 저장도 하고 데코하기 좋게 입구에다 수입 맥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도 이 집이 술을 파는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도 가로형 수평 쇼케이스를 준비를 해놔서 다양한 주류들, 와인도 있고요. 손 대고 싶게 여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 직관적으로 알려주려면 수평형 쇼케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생맥주 이게 또 준비되어 있고요. 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는 나가는 주류에 맞춰서 잔받침도 다 다르게 드리고 술 잔도 다 다르게 드리고요. 이제 한낮에 햇빛이 셀 때는 이제 블라인드를 내리지만 사실 이쪽이 제일 이제 비싼 자리죠. 예전에 여기가 다 이렇게 일반 사시 창문 사이즈로 늘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를 바꾸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은 게 이 포인트입니다. 이 만나는 3면이 다 유리창. 천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실내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쪽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한옥집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배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를 아예 과감하게 커팅해서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은 같은 공간인데도 이 두 개의 상판이라던가 가구를 전혀 다르게 배치해서 한 공간에서 약간 두 가지 느낌을 연출했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창가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 풍경을 잘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에다 거울을 붙여서 마치 똑같이 창가에 있는 것처럼 뱅커 스탠드 이쪽에 배치해서 여긴 좀 어둡고 무드 있는 걸 했고요. 이쪽 면은 좀 더 휴양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의자를 좀 라탄 재질로 했고요. 테이블도 대리석으로 해서 약간 리조트 느낌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계속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매장이어서 손님들께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뷰 맛집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음식이 자신 있어 하기보다는 로케이션에 맞는 매장만의 분위기를 다 다르게 짜서 공간의 힘만으로도 장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많은 매장을 추가하기보다 하나하나 예쁜 매장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장에 맞는 색감, 어떤 장치들을 계속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덕점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로도 대한민국 쌀국수 이 정도 팔고 있는 매장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참 의미 있었고 저희 브랜드한테도 참 의미 있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준 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주방이랑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뷰 말고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단체석이라는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 아무래도 1년이 넘었으니까 매장에 좀 사용감이 있는 상태고요. 주방도 있고 카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좀 어수선한데 서빙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이볼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와인잔이라던가 하이볼잔, 이제 스터 이런 것처럼 칵테일에 필요한 용품들 준비해 놨고요. 이쪽에도 원래는 죽은 자리였는데 상단바를 짜서 혼밥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장시간 앉아서 단체로 식사하고 싶으신 분들, 뷰 맛집도 좋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있던 걸 좀 털어내고 도색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온 김에 좀 음식들을 리틀방콕 메뉴들은 어떤 거 있는지 대표 메뉴 몇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 새우 팟타이고요. 대표적인 태국 음식인데 볶음면이고요. 지금 리틀방콕에서는 저희가 전용 소스를 개발을 해서 강하게 좀 볶아낸 불맛 나는 볶음면입니다. 소고기 쌀국수고요. 제일 많이 드시는 이제 일반적인 식사 메뉴고 매출로 보면은 제일 큰 메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양지 뭐 한 조각 두 조각 정도 삶아진 양지들을 납품받아서 하시는 반면에 저희는 직접 소고기들을 다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편이고요. 다른 브랜드보다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숙주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돈타니 덮밥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족발덮밥을 직접 했었어요. 핏물도 빼고 튀기고 졸이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너무 이제 현장에서 로드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해서 삼겹살을 저희가 만들어놨던 족발덮밥 양념에다가 장시간 졸여가지고 만들었고요. 우돈탄이라는 이름은 태국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쪽 야시장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라 이름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고요. 좀 남자분들 선호도가 높은 메뉴입니다. 이거는 이제 메뉴는 쏨땀이라는 메뉴인데요. 태국에서 김치 같은 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맛도 다 다르고요. 만든 사람 따라 맛 차이도 많이 납니다. 태국 음식이 좀 기름지고 느끼하고 육류를 사용한 메뉴들이 많은데 이 쏨땀 하나의 역할로 인해서 그 느끼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태국 음식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는 메뉴고요. 그린 파파야라고 해서 숙성이 덜 된 파파야,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식감이 있는 파파야를 사용해서 단맛을 절구에 쪄서 끌어낸 다음에 다양한 재료들이랑 혼합해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간혹 무채나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채가 아니고 진짜 비싼 국산 파파야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새우 고로케인데요. 아주 빅 사이즈로 만들었고 내용물도 아주 튼실하게 저희가 수제로 만든 거라서 드셔보시면 다른 데서 먹었던 새우 고로케나 새우튀김이랑 전혀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높은 원가를 가지고 있는 메뉴여서 드셔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모닝글로리 삼겹살이라는 메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모닝글로리도 공심채라고 해서 미나리과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식감은 있지만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메뉴고요. 양념 베이스가 짭조름하기 때문에 염지하지 않은 튀김옷만 살짝 입혀서 튀겨낸 삼겹살 튀김이랑 같이 드셔서 밸런스를 맞췄고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요. 이 메뉴는 이제 바지락 볶음이라는 메뉴인데 저희가 저녁 시간에도 술이 좀 많이 팔리는 브랜드다 보니까 안주 메뉴를 좀 보강을 하고자 했었고 바지락을 강한 불에 볶아내면서 약간 짭조름한 저희 소스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다가 꽃빵을 같이 드려서 꽃빵에다가 같이 이제 양념도 찍어 드시고 바지락도 얹어 드시고 이 두 가지가 현재는 지금 술안주 겸 저녁 시간대 가장 인기가 높고요. 손님들이 저녁 시간에도 모임을 하러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수입 생맥주 브랜드들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저희가 술을 많이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도 많이 해주고요. 7년 정도를 계속 연구해 오면서 좀 더 대중화되어 있는 태국 음식을 추구해 왔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도 전혀 향신료 부담이 없고 향신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해서 기호에 맞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마이 퍼스트 타이푸드거든요. 진입장벽을 낮추고 아직은 좀 덜 대중화되어 있는 타이 음식들을 내 집 근처에서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고 왕십리점, 기름점, 쌍리단길이라는 쌍문역점, 천안 두정점,
편의점, 중개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집 앞에서 편하게 가볍게 모임할 수 있고 부부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맥주 한잔하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거고요. 가맹 문의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얼마나 고마우시죠? 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오늘의 이 영상들이 가맹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단순 인테리어 기획이라거나 브랜딩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브랜드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고맙고요. 안 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큰 일이거든요. 이 천창이라는 걸 공덕점에 제가 처음 시도를 했고 그게 너무 많은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기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천장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경험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지점들은 다 컨셉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점포들 돌아다니면서 찍어서 또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중간중간 다른 또 컨설팅하고 있는 매장들도 이야기들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리틀방콕 있거나 근처에 리틀방콕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